그동안 공부해 왔던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걸 이제 한 몇 가지. 그거는 이제 왜 그런 생각을 이제 했느냐고 하면 우리가 어떤 그 절대자라고 하는 거 있죠, 절대자. 그 이제 본성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우리 학계법동산 안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이제 우리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다양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은 여기서는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 아마 지난날에 잠깐 이제 언급은 이제 했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하는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밑자락을 한번 이제 깔아볼게요. 이제. 앞으로 인류는 어쩔 수 없이 언어는 통일이 되진 않지만 문자는 결국 통일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될 수밖에 없는 그 문자의 원리를 이제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지만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이걸 빨리 이해를 해요. 왜? 그 문자들 쭉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제 빨리 이해를 못하지만 빨리 이해를 합니다. 그럼 만들어진 근본 그 원리 보면은 이건 이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은 우리나라 사람들 구조라고 하면은 이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내부적인 거, 그리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그 기능. 그 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그 기능에 맞게끔 만들어진 글자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은.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재 한글을 아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근본적으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쓸 수 있는 센소리 이거는 선 하나만 그으면 전부 센소리가 나왔어요. 원리가 선 하나만 그으면 센소리. 그러니까 슛에 센소리 하면은 지읒, 손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지읒에 센소리. 손 하나 그으면 치읒. 그 다음에 기읒에 센소리. 손 하나 그으면 티귿. 그 다음에 디귿에 센소리. 손 하나 그으면 티귿. 그 다음에 비읒. 천구삼민으로 만든 그 비읒은 이겁니다. 요게 비읒이에요. 그러면 비읒에 선 하나 그으면 센소리. 그렇죠? 그 다음에
이음에 선 하나 보면 히읗이죠, 제대로. 요게 이제 총 6자예요, 6자. 그러니까 시읒에 선 하나 보면 젠소리, 지읒에 선 하나 보면 치읒, 기읒에 선 하나 보면 키읒, 디귿에 선 하나 보면 젠소리, 디귿, 피읒, 히읗.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현재 안 쓰고 있는 부분이 요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썼던 거죠. 그 다음에 점 하나 찍으면 된소리. 점 하나 찍으면. 기울에 점 하나 찍으면 끼우. 끼우게 되는 끼우. 그 다음에 디귿에 하나 주면 띠긋. 띠긋. 그 다음에 아까 비읍이라고 했죠, 이거. 자, 선 하나 찍으면 된소리, 삐읍. 그 다음에 시읒에 선 하나 찍으면 시읒, 쌍시읒. 그 다음에 이응에 선 하나 찍으면 된이응. 이제 고양이 울음소리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소리는 내쉬는 소리죠. 야옹, 야옹, 야옹. 요게 좀 튀겨진 게 이건데, 요게 지금 현재 없어진 네 글자 중에서 하나죠. 그 다음에 점 하나 찍으면 찌읒, 된소리. 찌읒, 된소리, 찌읒.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히읗. 요게 이제 점 하나 찍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과정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게 몇 자나? 총 7자예요. 일곱 자죠. 그 다음에 쇤 소리도 아니고 된 소리도 아닌 보통 소리. 이런 보통 소리. 요게 이제 우리가 안 쓰고 있는 거죠. 육, 칠, 팔. 6자, 7자, 8자. 요거 이제 전부 자음입니다, 자음. 그 다음에 모음은 10자예요. 자, 아, 야, 요, 오, 요, 이게 천부산인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점선면. 그러니까 글자는 점은 차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점은 위치만 있고 면적은 없다. 점은 차원이 아닙니다. 절대자의 위치를 우리 조상은 점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점은 이 안에 글자로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게 써있는 거죠. 위문이 점은 이 안에서 함이 없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천부인 3일로 글자 만드는 게 전부 몇 자나? 31자예요.
이게 결국 뭐냐고 하면 앞으로 인류는 3143으로 획일적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는 그 사상. 3143으로 인류는 앞으로. 그럼 지금 여기서 없어진 걸 보면은 점, 세모, 이 글씨는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글씨는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그럼 뭐냐? 점은 그냥 위치만 정할 뿐. 글자를 포함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차원이 아니니까. 이 글자는 1차원과 2차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모는 뭐냐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리을입니다. 리을.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리을. 그 다음에 원내 점 하나 찍어놓은 거. 이거 있죠? 이음에 점 하나 찍으면 뭐예요? 된 소리 하고 있잖아요. 고양이 울음소리를 이제 고양이 울음소리뿐만 아니라 뭐 다른 동물 새들 이응의 된 소리가 많이 나올 거예요. 고양이라고 하면 뭐 야옹 하듯이.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야옹이라고 썼잖아요. 야옹. 그러니까 이응의 된 소리를 결국 지금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응에 선 하나 보면 샘소리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히읗. 일반적인 히읗. 이것을 여린 히읗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히읗입니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보통 뭐 하면 된다, 뭐 홀로그램, 아니면 뭐 허니문 해볼 테야 할 때는 전부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점 하나 찍으니까 된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좀 요 된 소리는 히읗에 약간 된 소리 들어가는 거. 요건 이제 조금 말하면 이제 특수 문자가 되겠지. 특수 문자. 그 중에서 하늘. 하늘 할 때는 이게 하늘. 하늘, 한울, 한얼, 한알, 하느님, 하나님, 한 할 때는 전부 이 히읗에 점이 하나 찍어서 된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민족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생 인류 가운데서 제일 처음 진리를 깨닫고 이름하여 한이라고 했죠. 한. 그럼 한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쓸 때는 여기에 점이 하나 찍어진다는 거예요. 된 소리. 그래서 한이라 한. 약간 길죠. 그래서 이 한을 느리면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절대성의 위치를 이제 앞으로 이제 뭐라고 할 거냐고 하면은 얘 글씨를 쓰면 이렇지. 요즘 말하면 이제 이렇게 되지만. 자, 왜 그러냐고 하면은 지금 이것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천부산인 속에 없는 글자라는 거예요.
결국 앞으로 그 인류의 통일된 문자는 전부 첨부 3인 안에만 있는 글자. 자, 지금 이거는 뭐냐고 하면은 원방각의 방의 윗부분이 빠진 거란 말이에요. 네모에서. 그 다음에 선 하나 그러면 센서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근데 이것을 현재 어떻게 쓰냐고 하면은 이렇게 쓰고 있지. 이거는 첨부 3인 안에 없잖아요. 이게 말이에요. 첨부 3인. 안에 있는 피읍. 요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첨부 3인 안에 있는 리얼. 이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건 첨부 3인 안에 없잖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없어진 것은 이제 이거는 이미 옛날 배달할 때 황실에서는 첨부 3인으로 만든 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자의 위치를 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 왜? 하나님, 본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님자를 붙이는, 물론 이제 어떤 그 성스럽고 거룩하다고 하는 표현을 해서 님자를 이제 인격화시켜서 붙였는데, 그러면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굳이 인격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한 그러면 되는데 한. 근데 이건 조금 너무 이제 단순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어디 따로 계시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따로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한 사람. 근데 저만 지금은 한이 아니라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꽉 차 있죠? 본래부터 있었고. 일시, 무시일, 그것의 일. 한 사람은 무죄 꽉 차 있고, 본래부터 있었고. 그러니까 본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없어지지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서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 말고 없다는 거지. 한 사람 그러면 꼭 인격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용어로 그 오해받지는 않잖아. 한 사람.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했지, 이제.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본론으로서 인간. 자, 인간이란 도대체 뭐야? 그게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인간에서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 언제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으며 지금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그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일단 있잖아요. 역설적으로 이제 하나 표현할게요. 뭐냐면, 한 사람이 본래부터 있었잖아요. 그럼 본래부터 있었다고 하는 것은 드러난 우주의 모습은 아직 아무것도 없었던 되지. 그게 한 사람만 꽉 찼어. 근데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언제인가부터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에 무엇을 드러냈느냐? 기운. 그 기운은 맞짝의 기운. 이게 단순히 음양을 생각하면 안 돼요. 맞짝.
상대임에서 상보, 맞짝의 기운이 일단 드러났죠. 물론 그 기운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지. 근데 그 기운에 의해서 모습이 드러났어요. 모습. 천안만상의 이제 모든 모습. 근데 그 모든 모습들이 처음부터 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차츰차츰. 그래서 원리가 뭐냐면 뭘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만들어 놓은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또 다음 거 만들어지고 한꺼번에 동시에 다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음 거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세모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없이 아주 많은 세월이 흘러갔어요. 뭐 수십 없는 수백 없는. 그리고 와서 어떻든 한 사람이 참 최종적으로 들에 뛰어놀던 온갖 그 짐승들, 곤충들, 나비들, 풀꽃 자기가 봐도 너무너무 황홀할 수 있게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저런 걸 어떻게 내 이 안에서 다 나왔지? 그 기술이. 감동이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아침에 오늘 온갖 꽃이 피어있지, 새소리 들리지, 바닷속에서는 물고기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왜? 그걸 동시에 다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룻밤을 자고 난 이후로 갑자기 한 사람이 우울해진 거예요. 며칠 계속 침묵해 있으면서 그냥 우울한 거라. 그 전까지는 아주 신났었는데. 그래 이제 내가 이제 그 기운을 물어봤어요.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신나가지고서 너무너무 왜 이렇게 기운이 우울해지는 거야? 너무 외롭고 슬프다 이게 갑자기. 그래서 아니 왜 이래 다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서도 단 하나도 자기를 알아주는 존재가 없더라는 거예요. 단 하나도 자기를 알아주는 존재가. 그래서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지막 한 사람이 내 마지막 온 심혈을 다 기울여줘야 나를 알아주는 존재 하나 만들고 내가 끝낼게. 만드는 것을. 그리하여 정말로 수십일, 수개월이 지나고 난다 비로소 자기를 알아주는 존재 하나 만들었어.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가장 마지막. 마지막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간을 통해서만이 한 사람을 알아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전은 몰라.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한산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막이 가려진 거예요. 장막이. 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몸과 내 마음 속에 누적되어 온 그 두꺼운 껍질 때문에 이걸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걷어내는 작업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혁명. 지금 우리 혁명을 해야 돼. 그러면 일단 이 우주는 기본적으로 세 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어느 나라를 가나 어떻든 이 흐름의 모든 구조는 세 마디로 되어 있다는 거. 세 마디. 그 중에서 하나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줄거리 한가운데 3단계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원시 시대, 그 토템 시대라고 하지. 그러니까 한 10,00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10,000년 전. 10,000년 전. 그러니까 원시 시대, 토템 시대.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비관념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비관념 시대. 그러면 지금은 뭐냐면 한 10,000년 전서부터 결국 깨달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른 차원으로 정리해가지고서 우리가 얘기하면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이념이라. 그럼 지금 보면, 요게 이제 비관념. 요게 1만년. 지금 1만년 됐습니다, 1만년. 요게 우리가 보면 관념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냐? 요건 미래인데, 여기는 일단 탈관념 시대. 자, 비관념의 시대에서 관념의 시대로, 그 다음에 관념 시대로 탈관념 시대. 그럼 현재 우리는 어디쯤 왔느냐 이거예요. 여기 왔어요. 관념의 시대에서 탈관념으로 넘어가는 시대. 이걸 우리는 이제 계절로 말하면 이제 환절기라고 하지. 환절기에 보면은 뭔가 좀 그 새로운 기운들이 솟아나고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현상들도 생기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혁명이 일어난다. 혁명이 일어난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혁명 그러면은 물리적인 혁명만 얘기하잖아요. 응? 아, 혁명의 시대다. 근데 여기서 혁명은 물리적인 혁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 정신혁명이 일어나요. 그럼 지금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시대인 거예요. 왜? 탈관념의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의식혁명, 이걸 의식혁명이라고 하는데 의식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의식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환절기 시대. 그러면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현재 인간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게 뭘까? 이 잘못 알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돼.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제 탄생은 일단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지금 탄생하고 있잖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탄생. 그 다음에 최초의 탄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탄생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이거를 지금 이제 이 혁명의 시대는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다 알겠죠? 생명이 어떻게 탄생된다고 하는 거. 일단 사람으로 얘기합시다. 사람으로. 이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짝짓기를 해야만 된다. 그래야만 생명이 탄생할 수가 있지 않나요? 서로가 마음이 동해가지고서 짝짓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짝짓기를 했다 하면은 일단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 한 번에 방출된 이 정자가 보통 1년에서 한 3억 마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말이라고 해도 되겠니? 일단. 근데, 자, 그러면 1자 빼고 3자 빼고 가운데 2억이라고 합시다. 순간적으로. 이 2억 마리 가운데 방출하자마자 절반 이상은 죽어버려요. 절반 이상은 죽어요. 그만큼 방출돼가지고서 첫 공간에서는 사실상 이 정자들이 살 수가 힘든 하나의 공간입니다. 근데 워낙 많으니까 자, 그러면 이 정자 한 마리가 일단 어디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분에 갈 수 있는 이 거리가 1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약 3mm. 우리 누구 알죠? 10mm 돼야 2cm고, 그죠? 3mm 하면은 1분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본인이 최종지 목적지까지 간 그 거리가 보통 한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한 15에서 한 20cm 정도. 기준으로 하면 한 18cm라고 합시다. 지금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최근에 이제 이거는 이제 과학에서 밝혀낸 얘기들. 이걸 계산대로 하면은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가는데 약 1시간 이상 걸리는데, 한 40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산이 틀린가? 하고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세 가지의 물리적인 힘으로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다. 우리가 이제 그 텔레비전이나 이제 그 영상을 보면 그 정답들이 막 움직이는 장면들 보지. 근데 그거는 사실상 실제 그림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그 만든 그 그림이지, 영상이지. 근데 실제로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보면은 이 추진하는 속도는 거의 느끼지 못해. 그냥 계속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면서 조금씩 추진하겠지. 근데 굉장히 무자규적이에요, 무자규. 모습도 막 다양하고, 그러니까 모습의 방향이 다양하고,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한쪽 머리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요 세 가지의 보이지 않는 그 힘에 의해서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을 때 요 세 가지가 뭔가? 그럼 우리 인체 내에서 세포가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결국 이 둘의 만남은 극과 극의 만남이라, 하나는 우리 인체 내에서 가장 큰 세포고, 하나는 우리 인체 내에서 가장 작은 세포. 그러니까 가장 작은 세포와 가장 큰 세포의 만남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작위적이라고 했잖아요. 무작위적. 무작위라고 하는 요 내용 안에는 사실상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률. 이 확률의 법칙. 이를테면은 주사위 2개를 가지고서 한 주사위에 6개의 면이 있잖아요. 숫자가 6까지 있잖아요. 주사위를 2개를 동시에 던진단 말이에요. 1000번을 던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이게 6이면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1과 6은 똑같겠네. 그렇죠. 그럼 맨 높은 수끼리 맨 꼭대기에 나온 수를 보탠다고 하면 6과 6이면 이제 12가 되는 거고, 맨 작은 것이 1자와 1자가 나온다고 하면 2가 되는 거예요. 합침이. 그러면 중간은 6이란 말이에요. 맨 작은 것은 2고 맨 높은 것은 2고. 근데 보면은 요 확률은 뭐냐고 하면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은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하는데 6 이상 나오는 숫자가 10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요 확률. 그 다음에 주사위 하나만 던지고서 그냥 무작위 던진다고 합시다. 그 확률은 6자까지 똑같아 나올 수 있는 거. 근데 이상하게도 그 중에서 가장 높이 있는 숫자가 한 숫자, 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장 많이 나온다.
면은 다 똑같은데. 면은 다 똑같은데. 그래서 요 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묘미가 일반적으로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은 그 제3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일단 계속 죽어가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동을 하는데 그랬죠. 세 가지. 하나는 뭐냐고 하면은 자궁의 수축작용. 그러니까 보통 평상시의 수축작용보다도 더 강하게 수축작용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궁의 그 수축작용을 통해서 끌어들이고 밀어주고 동시에 그러니까 그 눈에는 안 보이지. 근데 그 수축작용에 의해서 끌어들이고 밀어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걸 보통 이제, 양쪽 두 개가 보통 난소라고 하죠, 난소.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그 난자가 이쪽하고 이쪽을 한쪽만 선택하는 거예요, 한쪽을. 근데,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다음 달에는 이쪽, 그 다음 달에는 이쪽, 또 그 다음 달, 이거 없어요. 2년 따라. 이게 무작이야, 무작. 2년 따라.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요 자궁 전체에서 수축작용해서 밀고 당겨주고 하는 그 역할에서 속도가 좀 빨라지죠? 그 다음에, 이쯤 가가지고서는, 만약에 이번 달에 난소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하면서 이제, 그건 다 죽지. 자, 2력에서 1력 이상 죽고, 그 2력에서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죽는 거예요. 그 이쪽으로 하면 다 죽고, 자, 이쪽으로 한다. 그런데 뭐냐고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아마 요즘 이제 최근에 아주 그 난자에서 나오는 아주 특별한 물질이 이게 세 가지가 나온다고 해요. 요 기관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정자를 유인하는 물질을 어떻든 과학자들이 최근까지 다 검색했는데 세 가지 중에서 이것일 것이다 하고서 하는 게 프로게스테론이라고 최종적으로 했다. 아마 이것일 것이다. 프로게스테론. 그래, 요 물질이 끌어당기는 이것 때문에 또 이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온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이 지점하고 여기하고 이 온도 차이가 일단 과학적으로 2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점점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 온도가 높은 쪽으로 계속 더 빨리 이동한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고 하면 최종적으로 난자 주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무리들이 보통 한 200 내지 한 300.
그럼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난자축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둥그니까, 이게 공천 둥그니까 사방으로 침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난자벽을 쌓고 있는 이 두꺼운 곳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든 여기까지 왔을 때는 뭐냐고 하면 그러한 모든 고난을 다 거쳐가지고서 마지막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자들이 스스로 왔느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온 정자들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알겠습니다. 달리기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비유를 들어가면서 부지런히 꼭 쫓아가기 위해서 그걸 향해서 그런 일종의 경주라고 얘기하지, 경주. 근데 일단 앞 선발대들은 그냥 자기 역할이 그런 거예요. 누군가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누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선발대들은 누군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준비. 어떻게? 목숨 걸고. 이게 살신성이에요. 목숨 걸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밑에 있는 뒷팀들은 자기가 먼저 가려고 발부동 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준다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누군가 이 안에 들어가서 한 생명을 만들 수 있도록 자기 목숨 바쳐가면서 그네들의 목숨 바쳐. 그럼 한 정자가 뚫고다가 안 돼, 그럼 죽어. 그럼 조금 들어갈 수 있잖아요. 또 다음 계속 뚫고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자가 들어갈 수 있게끔 길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뭐냐? 밀어주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결국 뭐냐면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한 그 과정에도 나라고 할 게 없구나. 없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죽은 정자들하고 요 산에서 들어간 정자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아요. 그러한 죽은 정자들이 없으니 이건 들어갈 수가 없잖아. 자기가 어떻게 들어가? 다시 말해서 역할이 하나는 살았고 나머지는 죽었다고 하는 그 역할일 뿐이지 여기에 나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현상이 기가 막히잖아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거기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수정해야 되죠, 수정. 근데 이 안에서는 수정될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한 열흘 동안에. 한 5일간, 최종적으로 막 소재해가지고서 피로서 다 해내고, 그 다음에 한 5일 정도 마무리.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간 이 과정보다 이 안에서 그 작업을 한 그 자체가 얼마나 신비스럽나 이거지.
그런데 그 신비스럽고 신비스러운 것을 말로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지? 말로서. 말로서는 그래 이걸 그냥 바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가깝게는 표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너무 불가사의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어떻든 녹도문으로, 녹도문은 이제 한문의 원인이지.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부경에 보면 일묘연 만왕만예라고 했어요. 일묘연 만왕만예. 다시 말해서 자, 그런데 이 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난 이후에 그런 어떤 정신과 마음의 상태를 가장 가까우게 많이 표현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불교 쪽이 많이 표현할 수가 있지. 물론 유교도 그렇고. 그러면 거의 보면은 가장 불가사의한 묘법 연화경, 진공묘유, 묘각, 안옥사 삼막삼벌 묘각이라고 해요. 묘각. 그 다음에 수미산을 묘광산, 수미산 묘광산. 하여튼 묘해. 너무너무 신비스러워.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묘예요. 아마 우주에서 그 어떠한 상태를 신비하다, 불가사의하다 할 때는 꼭 굳이 표현한다고 하면 바로 묘. 근데 왜 우리 조상들은 이미 수차례로 이렇게 글자를 썼지? 묘라고.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 정자가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가지고서 그건 자기 혼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목숨 걸고 도와주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보다도 더 신비스러운 게 그 안에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수정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 거예요. 한 열흘 동안, 하루아침이 아니지. 그러면 그러한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그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그게 뭐냐고 하면 소녀가 제일 처음 달거리 할 때. 이 우주에서 그 상황 말고 더 신기한 것은 없다는 거야. 어디 보면, 야, 뭐야? 나이 어린 소녀? 나이 어린 소녀? 그럼 나이 어린 소녀가 뭐지? 나이 어린 소녀가 뭐가 묘해?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준비, 그것이 이 우주에서 가장 불가사하고 신비스럽다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거기에 한술 더 떴어요. 이쯤만 해도 대단한데 한술 더 떴어. 그러면 자, 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지. 이거는 말을 표현할 수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신비스럽고 신비스러운 현상들이 사실상 그것뿐만이 우주에 꽉 찼어. 근데 만원 만에 만번 가고 만번 숫자로 보면은 있잖아요. 우리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쭉쭉 올라가는데 아니 만번? 만번보다도 더 높은 거 있는데 억번 아니면 억보다 더 조의 경 차라리 뭐 조왕조리라고 하죠. 왜 만원만이라고 했을까? 요 만원만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숫자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이면서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의 범위를 넘어서 버리는 거라. 어떻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하죠? 1000 다음에 만이 뜨는데 만만은 없잖아요. 여기서 1000만 다음에 만은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수에 그냥 다 포함된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만억 없잖아요. 이미 그 속에, 수 속에 다 들어가 버렸을 때 만이라는 개념. 1000억, 만억 없잖아. 경, 조, 천조, 만조 없잖아요. 1000만 이후로 만은 탈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왕만대라는 것은 수의 개념, 무한정한, 무한대. 무한대 지난번에 했죠. 무한대. 무한대의 시초는 뭐냐고 하면 누에가 고치 만들 때 실 그러면 이게 무한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최초로 무한대의 현상이 누에가 고치를 만들 때 현상, 최초의 무한대. 그래서 여기서 만이라고 하는 수 개념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천만하고 그 뒤로부터 만이라고 하는 단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탈락이 아니라 그 수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끝없는 수의 상징이 만이라는 거는 만. 끝없는 수의 상징. 수가 끝이 없잖아요. 그럼 그 이후로는 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라져버려요. 왜? 수 속에 들어가 버리는데. 근데 우리 조상들이 있잖아요. 자, 이거를 한술 더 떠가지고서 업그레이드 시켜버렸다니까. 이거는. 자, 여성으로서 어린 소를 그러니까 최초로 받아들였을 때 한 열만 첫 생명을 받아들일 준비하고 있는 그 이상 이후에는 신비한 게 없다 이거지. 그것도 다른 생명이 아니고 한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걸 어느 위치에까지 갔느냐고 하면 이건 실입니다. 실, 그죠? 이건 하늘벌레예요. 누에, 이거 하늘벌레. 이거를 만드는
경이야, 경.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조, 그럼 마음과 몸과 기운,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각 분야에서 가장 극치에 이루는 것, 마음 분야에서 가장 극치에 이루는 것, 몸 분야에서 가장 극치에 이루는 것, 그 다음에 생명의 분야에서 가장 극치에 이루는 것을 최고의 높은 글자가 이 경입니다, 경. 경. 이 경은 뭐냐면, 누에가 고치를 뿜어가지고 씨 만드는 거예요. 왜? 이 비단을 만들 때는 시줄과 날줄이잖아. 이게 우주 창조 원리예요. 절대와 상대의 어울림. 이게 시줄과 날줄이야. 우주 창조 원리야. 지금 봐. 요 절대를 아까 우리는 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드러나는 모든 우주. 요건 상대죠. 그럼 절대와 상대의 어울림으로 결국 우주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와 상대가 뭐냐? 자, 절대, 상대. 결국 이건 뭐냐면 누에가 씨를 뽑아가지고 고치를 만들어서 옷감을 만드는 거, 이게 최고의 경이야. 그럼 경이라고 하는 글자를 가장 처음 쓴 게 뭐냐고 하면 천부경이죠.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금강경, 성경, 이 경은 뭐냐면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경계를 정신적 차원에서 가장 극치를 그런 경으로 표현하는 거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 인간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여성으로서 가장 처음으로 준비한 그 거죠. 이건 그대로 경이다, 경. 그래서 월경이라고 하죠, 월경. 월경이라고. 어떻게 경의 위치를, 월경이라고. 그러면 물질을, 생명의 극치, 월경, 그 다음에 물질을, 자, 우리 몸이잖아, 몸. 몸뚱아리는 굴려야 되는데, 어차피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 몸을 굴리기 위해서 어떻든 굴러 돌아가는데 이건 필요한 거는 돈이라는 건 돈. 돈이 그 흐름을 좌지우지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그걸 경제라, 경제. 그래서 경제가 그러거든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월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그 다음에 천부경할 때는 그러니까 경이라고 하는 글자를 구분해가지고서 세수를 나눌 때는 다시 말해서 우리 구조와 똑같은 겁니다. 물질의 극치, 생명의 극치, 그 다음에 정신의 극치. 그래서 그 세 분야에서 모두 기본적으로 경자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묘가 경하고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